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회 정무위와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및 상임위, 지역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KBC 여의도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이 XX들 비서거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해명처럼 미국 의원들이 아니라 한국 의원들을 향해서 한 말이다 이런 해명인데 일단 발언과 해명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는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진실 공방이 앞서서 네. 이런 일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좀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상당히 점잖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진상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초기 화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얼굴 크게 걸어놓고 이 XX들 바이든 쪽팔려서라는 문구에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진실 공방거리가 될까요? 그런데 글쎄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 정치인들께서도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두 분이 실수로 인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맞다 이런 취지 말씀도 하셨고 또 한 분은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일어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발언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습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시비를 일으키는 수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발언을 했느냐 여부도 문제지만 해명이라고 나온 내용 중에는 그러면 한국 국회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또 다른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수습을 빨리 하고 정말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는 논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종식시키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에 집중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에 지난달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대가 없는 데가 지금 전남이 유일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17곳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으로 범위를 적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 사람들은 1년에 80만 명 넘는 환자들이 이제 수도권, 서울 이런 곳으로 가서 아니면 큰 병원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만도 한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이요?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들이 안타까운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만시지탄이죠. 그래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전남의 경우에 서부권과 동부권에 좀 특성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동부에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는데
동부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수 산단, 네. 광양 포스코도 있고 서부에는 또 수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남은 지금 초고령사의 진입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빨리 전라남도에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전라남도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가 막히죠. 저희가 지금 10대 경제대국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의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우리 전남 동부권 순천에는 숙제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여순 사건 해결하는 거 하나, 또 내년에 정원 박람회, 그리고 30년 수건이라고 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이 2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다 법을 통과시켜서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가지는 여순 사건이랑 순천 정원 박람회 말씀. 네.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남 의대 대학병원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 주요 내용이 뭐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전남의 의과대학을 하나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권, 동부권, 서부권의 의료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캠퍼스를 각각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순천 쪽에 캠퍼스 하나, 목포 쪽에 하나. 이 목포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이미 지난번에 목포의대 설치법을 발의를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김원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포용하고 서로 윈윈하는 법안을 네. 제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비용 추계 요구서는 제출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일단 소관 상임위가 교육이랑 네. 뭐 보건복지위 2개에 걸쳐 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뭐 정부부처랑 협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대 정원 증가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뭐 경기 수준으로 네. 의사협회가 반대를 하는데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방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왜 30여 년 동안 전남의 의대 설치가 안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방금 진행자님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첫째는 의사협회와의 협의 부분입니다. 둘째는 네. 전남 내부의 동부권, 서부권이 좀 경쟁이 좀 격하다 보니까 이게 그 좋은 의미로 보다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의사협회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학 분업 당시에 네. 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의사 정원을 좀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2000년에서 지금 2023년까지 하면 3,225명 정도의 의사 선생님들이 배출이 안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간호사 선생님도 수술을 못 받는다거나 어린아이도 수술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자꾸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국민을 생각해서 대승적인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의료인들이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해줬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그런 것을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2번째는 지금 서부권, 동부권이 경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목포에는 이미 목포 의대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법안은 동부, 서부가 서로 같이 윈윈해야 된다. 저희가 정원이 100명만 넘어가면 네. 50명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크게 넘어야 될 2개의 과제를 네. 쉽지는 않지만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 현안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순천 경전선 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 앞두고 이거 뭐 도심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등등 해갖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2016년에 이제 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경전선 부분이 네. 포함이 돼 있었고요. 2019년 12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 이 노선이 구도심, 구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철도들이 이제 도심을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열차가 많이 지나가게 되면 소음 분진 이런 네. 환경적인 생활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거의 절규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대처를 해서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작년에 이제 사실은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또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도 네. 이 부분에 말씀을 해서 다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바뀌었으면은 이렇게 큰 국책 사업 또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는 호남에 대한 배려를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드리는 것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로 지금 시급한 게 원래는 10월에 네. 지금 기재부에서 설계 타당성, 설계 적정성 검사를 한 후에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2번에 걸쳐서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을 하고 네.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라. 네. 다행히 최근에 총리실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순천을 방문해서 시민들 의사를 들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에서 공청회나 이런 의견 청취 과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첫째, 기본계획 고시 전에 공청회나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두 번째, 이런 공청회나 시민 의견을 듣는 게 통과 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귀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쪽으로 행사를 진행을 해주라. 세 번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사실 전남은 국민들이 다 낙후돼 있는 지역으로 인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산도 과감하게 전남에 좀 투입을 해서 100년의 미래를 보고 또 전남에 대한 배려 부분을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KBC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안 얘기 하나만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바로 지난 금요일인데 23일 스토킹 범죄 처벌 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거 신당역 그 사건을 그렇습니다. 기화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먼저 그런 안타까운 그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이 정부도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네. 이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는 입법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범죄는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진화합니다. 이제 법이 그걸 따라가는 속도가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개인 정보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통해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겠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일각에서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법에서 격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장 내부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도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범죄에 대해서 강력범죄, 중대범죄로 특가법에 포함을 시켜서 네. 좀 형을 무겁게 하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법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조치들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가법 개정안이랑 같이 발의를 하셨던데 이제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네. 일단 반의사 불벌죄 그 삭제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네. 제일로 지금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침 지난 20일 날 우리 네. KBC하고 UPI 뉴스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국민들의 74.5%가 그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달라.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본인한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또 집요하게 네. 매달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나기 때문에 네. 아예 이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이번에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삭제하는 쪽으로. 근데 가령 이제 뭐 연인 사이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 스토킹을 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뭐 예정이 있으니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굳이 처벌하는 거는 조금 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이른바 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형벌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거 아니냐.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일리 있는 해석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네. 피해자하고 피해 회복이 일어난 것은 지금 양형 요소로 네. 범행 후 정상이라고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달린다는. 집중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네. 충분히 법 운영 과정에서 감안해주고 반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상임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정보위랑 정무위 두 군데 상임위를 들어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상당히 두꺼운 건데 어떻게 두 네. 곳을 들어가시게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하나만 들어갑니다. 운영위만 이제 네. 외적인데요. 이제 정무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 그리고 이 우리 공정거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국무총리실이 이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네. 국정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국가보훈처도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현안을 그리고 순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순사건 지금 위원회가 총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3고 시대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이 지금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가계부채 대책위원회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네. 정보위원회에서 자꾸 이제 그 과거 정부의 어떤 대북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쟁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예전에 이 국가정보원의 초대 법률보좌관을 했었고 또 대검에서 범죄정보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 이제 정보위원회는 지금 소수의 국회의원들로 또 아시는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국가 안보는 정말 정쟁 여하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 군데 하시면은 소위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뭐 시간상 더 여쭤보기는 힘들 것 같고 뭐 다음 주부터 국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국감 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뭐 마무리 말씀이랑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에 행정부의 정책 집행
또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네. 감시, 감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책도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네. 산발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발표하고 수습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주라. 이런 식의 저희들이 네. 그냥 무조건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첫 부분에 네. 말씀하셨던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 이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